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요. 구독자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은 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본인의 자산을 이제 두 배로 좀 빠르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기사를 몇 개 좀 캡처해 봤는데요. 서울의 집값은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강남의 전세값은 오히려 뭐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8% 상승했다.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락은 아니고 상승률 자체가 좀 낮아졌다. 이제 반면에 전세값은 0.18%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04% 정도 된다. 라고 이제 수치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반포 일대를 보시면 반포 일단지 1, 2, 4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면 이제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수요 전세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분들이 멀리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강남 일대 내에서 이제 수요가 많아질 거고 뭐 멀리 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동작권까지만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소폭 전세 가격이 최근에 강남권에 뭐 마이너스 0.04% 정도 된다라고 했지만 다시 이게 하반기에 되면 뭐 상승 반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 반면에,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 지역은 상승률이 약간, 안정세인데 반면에서 이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지역들의 상승률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노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상승률이 가장 높죠. 재건축 단지들의 이런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좀 묶은 겁니다. 압구정이나 뭐 목동, 여의도 재건축은 아니지만 이제 성수 일대도 한강변 일대를 같이 좀 묶었죠. 뭐 그렇다 보니까 묶이지 않은 지역으로 또 뭐 풍선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풍선 효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노원구는 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일단 급지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풍선 효과까지는 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노원구는 아직까지는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에요. 이제 게다가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좀 호가가 오르고 있고 그런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풍선효과가 이런 압구정, 여의도, 목동을 묶었다 그래서 노원구까지 풍선효과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최근에 대출 규제까지 했죠. 뭐 그동안에 많이 오른 집값이 있는데 대출을 더 안 해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7월부터 이 전체 규제 지역이죠. 이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시가 6억이 넘는 그런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별 DSR을 이제 40%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저소득자인 분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은 대출 한도가 많이 줄게 돼서 주택을 실거주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할 그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DSR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 그로 인해서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 금융 사다리 자체가 좀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피해가 없게끔 예외의 어떤 그런 조항들도 많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3본에서 거주하고 계신 40대 가장이시고요. 이제 3본이 뭐 중대형 평형들도 일부 있잖아요. 뭐 소형 평형도 있는데 중대형도 많이 있죠. 그래서 37평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세는 한 7억 정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대출이 없어요. 아파트에 대출이 없고 별도 여유 자금으로 한 2, 3억까지 이렇게 갖고 있어요. 토탈 보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자금으로 뭐 주택을 유지한 상태로 별도 소액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일시적 이주택으로 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아니면 뭐 최근에 3번 아파트 뭐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들도 있고 인근에 이제 GTX-C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보유해야 될까 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산의 볼륨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대출도 없기 때문에요. 이제 3번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요, 좀 더 상위 급지로, 빠르게 좀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케이스예요. 물론 3번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 자산이 지금 자산 대비해서는 3번보다는 상위 급지로 가는 게 맞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지금처럼 이제 1주택을 유지한 상태로 자금을 가지고 뭐 입주권을 사서 일시적 1가구 주택을 좀 가져가시면 좋은데 여유 자금이 일단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주택을 뭐 담보대출 받으면 주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이제 주택 매수하는 금지 서약을 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현재 주택은 좀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고 뭐 3본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월세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3본 내에서 좀 월세로 좀 거주를 하고 이 자금과 이 자금을 더해서 좀 상위 급지를 미리 좀 사놓는 것으로 좀 저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여기가 3번이죠. 여기가 3번이고 일기 신도시인데 좀 3번이 보시면 1호선도 있고 1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서울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뭐 4호선을 타고 가면 사당과 이 강남의 접근성도 좋아서 입지적으로 이제 아주 우수한 지역이에요. 이게 경기도이지만 일기 신도시고 좀 쾌적하고 뭐 살기 좋은 도시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안 오르는 지역이죠. 특히 이 평촌이라든가 이 분당 대비 시세가 잘 안 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3번이라고 하는 지역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대출도 없고 별도 여유 자금까지 있다라고 하시면 비과세를 받아서 빨리 좀 매도를 하시고요. 적어도 평촌이나 뭐 분당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서울권으로 빨리 가시는 게 이 자산을 좀 빨리 더 불릴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번 자체를 보면 그동안 시세가 안 오른 것은 아닙니다. 뭐 3번에서 그나마 좀 학군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 이제 구단지인데 구단지의 한 단지의 시세를 좀 보면은 13년도 3월경에 보면은요, 이 시세가 한 3억 한 초반 정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보면 한 6억 중반까지 하죠. 그러니까 3억 이상 이렇게 시세가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시세가 더 올랐죠. 뭐 서울에 여러 아파트가 있겠지만 뭐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면 관악구에 있는 봉천동 관악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13년경에 한 4억 초반 정도였는데 뭐 최근에는 한 10억까지 올랐죠. 이렇게 10억 뭐 11억 가까이 하는데요. 이제 2.5배 정도 되는 겁니다. 시세가 3번은 한 2배도 채 안 올랐는데 이제 서울의 한 구축 아파트는 2.5배가 오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봉천도보다 더 입지가 좋은 쪽으로 가보면 마포구 일대죠. 뭐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단지는 아닌데 이제 공덕 삼성이라고 하는 단지를 보면 이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한 5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거의 한 15억 가까이 하죠. 이제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만큼 이 입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자산의 볼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평촌을 보더라도 신축의 아파트가 하나가 있죠. 2016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심지어 분양을 했을 당시에는요, 특정 타입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었어요. 이제 미분양이어서 한 4억대 한 중후반 정도 했었는데 분양가가 뭐 최근에 거래되는 걸 보면은 거의 한 14억 가까이 하죠. 이렇게. 그만큼 내가 가진 3번에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 이런 다른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거나 신축의 아파트들의 시세 상승세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번의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3번의 아파트는 좀 빨리 좀 매도를 하시고요. 여기는 좀 매도를 하시고, 이제 월세로 가셔야 되겠죠. 이제 전세로 가시게 되면 또 자산을 깔고 앉게 되는 거니까 좀 월세로 가서 이 자산을 좀 최대한 만든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서 이 자산을 가지고 나보다 좀 몇 단계 상위 급지를 미리 사 놓으시는 게 자산의 볼륨을 좀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현재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굳이, 현재 뭐 3번 일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많이 못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인근 지역도 괜찮아요. 인근 지역도 보시면, 평촌 일대, 뭐 범계역 일대, 아래쪽에 가시면, 융창지구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속도가 빨라서, 뭐 이런 지역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옆에 인도건도 있죠. 인도건에 가보시면 뭐 내선 라구역도 지금 가보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이미 지금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시게 되면 현재 총 자산을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있는데 이 자산을 한 2배까지 불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뭐 15억이나 이렇게 한 1.5배까지는 불릴 수 있는데 2배까지는 불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배까지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몇 단계 상위 급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뭐 많은 구역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자산 대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자산을 2배 정도로 불릴 수 있는 지역은 이 노량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학교들도 좀 끼고 있고요. 이런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 여러 구역들 중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상대적으로 좀 사업 속도가 좀 빠른 구역을 좀 매수를 하시면은요. 현재 자산의 2배까지는 향후에 입주 시점에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상승세가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일대를 뭐 토지거래 이제 허가 구역으로 좀 묶은 거고요. 그래서 투자는 할 수 없고 이제 실수요만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정이 안 된 뭐 노원구 쪽으로도 뭐 시세가 뭐 상승이 여전히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풍선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실수요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입지가 서로 다르니까. 이제 게다가 이제 7월부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시가 6억이 넘어가게 되면 DSR을 뭐 40%까지 이렇게 규제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빠르게 좀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실수요자라고 하면은요. 이제 오늘은 이제 구독자 사연 중에 이제 3분의 1주택을 좀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자산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있어요. 본인 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뭐 3번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좀 3번은 좀 매도를 해서 3번에서는 월세로 좀 가시고요. 그 자금을 가지고 뭐 거주지 이동을 멀리 못 간다라고 하면 인근 지역에 입주권을 좀 보시고요. 이제 서울까지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노량진 뉴타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향후 입주 시점에는요, 이 10억대가 아니라 이제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적어도 자산을 이렇게 2배가량 불릴 수도 있는 선택이 될 겁니다. 잘 참고해서 좀 빠르게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